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다 같이 문제 한번 봅니다. 한 문제당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문제니까 38에 24점. 점수 얻기 참 좋네요. 자, 7월 26일 날 문제 보도록 합니다. 7월 26일 날 우리는 메인 화면에 들어와서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 날짜를 7월 26일로 지정을 해주자고요. 7월 26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송파구청에 현금 10만원을 기부하였다. 다같이 이것은 무슨 금이라고 그럴까? 기부금. 다같이 무슨 금? 기부금. 그렇죠?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현금 우리 회사에서 돈 나갔어요. 그러면 비용의 발생은 다같이 무슨 변? 차변. 차변의 기부금이라고 쓰고요. 기부금. 금액은 얼마? 100 플러스 키를 눌러라. 엔터. 대변에 현금 나갔어요. 대변에 현금 10만원. 요거 해주면 3점이라니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8월 8일날 보니까 상품을 여러분, 상품 동그라미, 판매 동그라미, 상품을 매출하면 다같이 우리는 무슨 매출?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무슨 변? 대변.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어요. 돈을 상품 팔고 어음을 받으면 다같이 무슨 어음? 받으름. 무슨 어음? 받으름. 그런데 받으름의 거래처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발행했어? 누가 준다 그랬어? 진화상사가 준다 했으므로 진화상사 거래처 반드시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시 운송비가 있네요. 이것을 판매할 때 운임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뭐라 한다? 운반비. 그리고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나간 것은 5만원. 매입할 때 운임은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그랬고,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라고 공부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할 건데, 날짜 월 변경하고 날짜 변경 정확하게 하시고, 차변이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받을 어음. 받을음을 먼저 쓸까요? 차변에 받을음. 진화상사라고 걸어주시고, 거래처도 들어오죠, 여러분.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다같이 무슨 매출? 상품 두 글자만 치지 말고 세 글자 정도 쳐보세요. 상품 매출을 선택해야 하니까. 그리고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주세요. 200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운송비를 다같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 운반비. 다같이 무슨 비? 운반비. 금액 얼마? 5만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5만원. 여러분, 요것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실무에서 말이에요, 이 거래가 하나의 점표로 돼야 되는데, 지금 번호 보면 여러분 잠깐만, 1번 2번 다르죠. 번호가 다르는 게 보이죠. 여기 원래는 이게 실무에서는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요 번호를 같게 한번 해볼까요? 관심 없어요? 해보고 싶죠? 자, 요 번호를 똑같이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지금 우리가 클릭이 안 돼요. 이 번호가 클릭이 안 되는데, 여기 상단에 번호 수정 보여요? 번호 수정 보여요? 클릭해봐요. 그러면 번호가 클릭이 됩니다. 이제 이 번호가 1번 첫 번째거든요. 1자를 쳐봐요. 1. 그럼 1로 번호 바뀌어요. 이렇게. 좋은 거 배웠어요. 예,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점표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까딱까딱, 고개를 까딱까딱. 그렇죠. 오케이. 다음, 이제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들어갈 거예요. 9월 30일 날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9월 30일 잔금 90만 원을 보통임 계좌에서 이체하였어요. 여러분, 잔금 계약금 10만 원을 9월 1일 날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선급금이라고 쓰지 않고 선급비용이라고 했대요. 선급비용. 다 같이 무슨 비용? 선급비용. 돈 먼저 준 게 10만 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총액은 100만 원인데 먼저 준 거 선급금 먼저 준 거 10만 원 빼고 이번에 나머지 90만 원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급금이라고 안 하고 선급비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급비용. 그러면 자, 광고비가 이렇게 생각해요. 광고비가 총 100만 원이야. 근데 또 먼저 준 게 얼마가 있었어? 10만 원.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선급비용. 그러니까 선급비용 9월 1일 날 가보면 선급비용으로 분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변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볼까? 9월 30일 한번 가봐요. 30일. 참 이분이 출제위원이 좀 게으른 사람 같아. 9월 30일 날 가보면 이렇게 선급비용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 게 참 친절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는 안 써있네. 안 써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 풀 수 있죠? 차변에 다 같이 무슨 비용? 선급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는 9월 30, 며칠 날? 9월 30일이 아니라, 여기 9월 1일이네. 미안해요. 9월 1일 가보자. 오케이. 아주 친절하죠? 예, 9월 1일이 됐어요. 9월 1일이니까 선급비용 차변에 있고 대변에 출금이니까 대변에 현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변에 선급비용 9월 1일 날 오늘 요거 대변에 없애는 거예요. 선급금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9월 30일 날 갑니다. 대변에 없애자. 다 같이 무슨 비용이라고 불러? 방금 선급금이라고 하지 않고 선급비용이라고 했다고요. 대변 먼저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선급비용 얼마 먼저 돈 준 거? 계약금 10만 원 준 거 먼저 빼고 오늘 돈 나간 것은 보통이금으로 얼마가 나갔다? 90만 원이 나갔다. 맞아요? 여러분 먼저 준 게 얼마? 10만 원. 오늘 돈 나간 거 얼마? 90만 원. 그러면 광고비가 총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쓸 수 있지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고 씁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로 되어 있는 걸로 쓰셔야 합니다. 800번대 광고 선전비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다음 4번 들어갑니다. 4번은 예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예상값 받았으니까 원래 예상 매출금은 차변에 있는 거지요. 오늘 받았으니까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대변에 예상 매출금. 거래처는 나같이 무슨 상사? 여기에서 세종 스타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10월 21일 날 분기 한번 해볼까요? 10월 21일 일반연표 10월 21일 날 가고 차변에 현금 얼마가 들어왔다?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무슨 매출금? 예상 매출금 세종 스타일이라고 입력하면 끝나네요. 다음 들어갑니다. 5번 신입사원들에게 지급할 소모품 동그라미. 소모품 구입했다. 그리고 돈 줘야 되는데 여러분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네. 소모품 B라고 해야 되겠다. 그쵸?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여러분 카드 값으로 지급하면 우리는 미지급금. 왜요? 판매 목적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 B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 주어져 있죠. 15만 3천 원. 그러면 11월 20날 가서 11월 하고요. 20날 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비 찾아요. 800번대 공장 아니면 800번대야 무조건. 금액은 얼마야?
15만 3천원. 여러분 같이 하고 있나요? 손 들어요. 손 흔들어 봐요. 들려요? 오케이. 대변에 미지급금. 여러분 미지급금 쓰고요. 여기에 거래처, 카드 회사 다 같이 무슨 카드? BC 카드. 이렇게 걸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문제 6번. 외상 매입금이 있었어요. 300만원을 상환. 원래 여러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있었어요. 부채라고 적어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있었어요. 요거 언제 없어진다고요? 부채를 상환하면, 갚으면, 그치요? 오늘 상환했대요. 갚았대요. 부채는 대변에 있던 걸 정리하려면 무슨 변에 보낸다? 차변. 무슨 변?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온다는 건 아시겠지요? 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오는지 알아요? 부채의 감소. 그리고 돈 줘야 되는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고음을 배서양도 하다 동그라미. 내가 갖고 있던 약소고음을 제3자한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호수상사 동그라미 치세요. 주의할 점이에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달라요. 요거 주의하시라고. 그러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안양상사고, 안양상사. 여기에는 외상으로 매입한 데는 안양상사고 내가 받으러움은 호수상사 걸 넘겨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21일 날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차변에 다같이 무슨 매입금? 외상 매입금. 차변에 다같이 무슨 매입금?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안양상사라고 들어오시고 금액은 다같이 얼마? 3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무슨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다같이 뭐더라? 호수상사라고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기까지 못했으면 여러분 놔두세요. 놔두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라고요. 지금부터 들어오세요. 예, 몇 번부터? 7번부터 하시면 돼요. 자,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여러분 요거 7번 별표시 치세요. 7번 반드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단골이에요. 단골.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잘 나와.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를 매각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지급받았다는 말이 좀 그러네. 자, 자기합수표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얼마에 팔았어요? 700만원에 팔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요. 요거 1번이라고 쓰세요. 1번. 차량 운반구를 갖고 있던 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변이에요. 요거 1번.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쓰는 거. 취득원가 얼마짜리? 800만원짜리. 요거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다음 여기서 지금까지 가치가 떨어진 게 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사용한 거, 감가된 거. 그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2번 빼야 돼요. 반대편에다가 2번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 반대편에다 빼는 거예요. 차량가에서 빼야 하니까 차량 가격이 지금 대변에 있으니까 차량 운반구가 반대편인 차변을 온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 문제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3번은 내가 실제로 얼마에 팔았어요? 7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3번이에요. 그럼 나가 돈 받을게 700만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뭘로 받았나? 현금으로. 요거 3번 번호 써놓으시고 요거 여러분 숙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차이 나는 금액이 여러분 차변에 빵꾸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대변에 빵꾸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4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으시고 이해하는데 도움되라고 이렇게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왜 이익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러분 요거 얼마짜리인가 봐봐요. 800만원에 사와가지고 가치가 200만원 떨어졌어요. 그럼 빼면 장부가가 600만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장부가가 600만원. 그러면 600만원짜리를 700만원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600만원짜리를 700만원에 팔았으므로 얼마 이익 봤어요? 100만원을 이익 봤지요.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다 같이 11월 27일 날 들어오셨나요? 자, 일단 1번 뭐라 그랬어요? 11월 27일 날 갑니다. 1번 다 같이 뭐가 빠져? 대변에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 자, 여러분 얼마? 800만원. 2번 여기서 빼야 한다. 차량 운반구에서 대변에 가 있으면 반대편인 차변으로 와서 감가라고 쳐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이 있는데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는 걸 빼야 돼요. 차량 운반구 208번인 다음 번호 209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거 번호가 틀리면 틀려요. 엔터. 얼마짜리냐 하면 200만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 빼니까 장부가는 600만원 나왔어요. 600만원에 팔으면 번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얼마에 팔았다? 차변에 돈 받았어요. 현금 얼마? 700만원. 맞습니까? 자, 700만원에 팔았어요. 오늘 나는 돈 700만원 받았어. 내 할 거 다 했네. 얼마 이익 봤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났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거고, 플러스가 났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것은 여러분 끝나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봅니다. 8번 문제 봅시다. 자, 12월 17일에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 밑줄 짝.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우리는 주식을 샀다면 그 이름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는데,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100주를 샀어요. 100주. 계산기 두드려요. 계산기. 여러분 액면가는 주식을 발행할 때 쓰는 거고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X 쳐버리세요. 나는 너 때문에 헷갈려. 그러고 자, 얼마? 한 주당 얼마씩 샀어요? 18,000원에 매입했어요. 계산기 두들겨봐요. 100 곱하기 18,000원.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만원. 라고 쓰고요. 여기서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만, 요거 주의할 점이라고, 단기 매매 증권만 해당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비용 처리한다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는 수시로 팔고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게 새로운 단가를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떨어버리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수료 비용에 대한 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것만 수수료 비용으로 하라고 알았나요?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간 것은 19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날짜 변경하시고 월 변경하시고 12월 17일 들어오시고 차변에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고요. 금액은 얼마였다? 180만원 맞나요? 그리고 또 차변에 여러분 차변을 다 끝내놓고 하자고. 수수료 비용,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가 수수료 비용이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얼마예요? 10만원. 여러분 요거 800번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만 요거 800번대 하면 틀려요 여러분. 요거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요거 틀리기 쉽네. 영업 외 비용 900번대 요거 800번대 하면 틀려요. 영업 외 비용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주의할 점이에요. 여기까지 분기가 맞았다 할지라도 이 코드 번호 틀리면 틀려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다 같이 900번대. 그러면 다시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800번대 아니라 900번대 써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 얼마? 1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요거 전부 다 무슨 예금? 보통 예금으로 190만원.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 연표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문제가 많았네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여기까지 하느라고 고생했는데요. 리셋도 할 줄 알죠? 리셋 하셔가지고서 1번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리셋하세요.